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왜 지금 우리가 투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왜 투자 공부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KB 지식 비타민이라는 이제 KB금융에서 가져온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 24년 2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 뭐 다들 많이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2013년과 2023년에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순위 변화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서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제 주변도 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은 외벌이고 혼자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충실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성이 외벌이가 아니라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여성분과 이제 동등하게 이제 가정에도 이제 시간을 일부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걸 보면서 맞벌이라서 물론 소득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물가라든지 어떤 부동산 가격도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뭐 월급으로 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키워드로 건 게 이제 더 이상 노동만이 답이 아닌 시대가 찾아왔다. 그리고 노동 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든지 어떤 부업,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영역까지는 이제는 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대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창기에 이제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어떤 부업을 하면서 이 부업을 항상 계속 키워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떤 저의 사업의 일부분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저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시간적으로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돈도 충분히 벌려면 노동을 통해서만의 소득이 아니라 어떤 투자 그리고 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가정에도 내가 시간 할애를 하면서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이 꿈에 1억 뚫은 비트코인, 다음은 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 3-4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의 1년 만에 이게 3배, 4배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1억이라는 가격을 3월 13일만 해도 이게 또 1,000만 원이 올라가지고 1억 1,00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 하루 사이에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비트코인 살 걸. 항상 오르고 나서 그걸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비트코인 살 걸, 이런 생각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듭니다. 사실 지금 살 걸 이렇게 하는 것 말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기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고, 그 기사를 보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게 지금은 뭐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뭐 1억이 아니라 뭐 8천만 원, 7천만 원, 그 이하 5천만 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항상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왜 반복이 되냐? 내가 투자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알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남들이 투자를 할 때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움직일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불안감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남들이 할 때는 항상 보면은 고점 매수죠. 그래서 또 물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격이 빠지면서 또 이걸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대입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20년도 후부터 이제 2022년도 말까지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 그때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을 풀면서 이제 많은 자산들, 특히 부동산에 많은 돈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또 그때는 지금 또 비트코인 보는 거랑 뭐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너도 나도 뭐 주식, 코인, 부동산을 막 공부를 해요. 가격이 오를 때는 공부가 돼 있는 상태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땐 이미 굉장히 많은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늦다는 거죠. 그게 투자라는 거는 빨리 진입을 해서 돈을 벌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항상 그게 늦는 거예요. 어떤 투자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자산이 사기만 하면 막 오르니까 너도 나도 막 회사를 퇴사하고 뭐 파이어족이 되겠다, 이런 말도 굉장히 2022년도 23년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바보였어요. 왜냐면 예금 금리의 10배 이상으로 사기만 하면은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1,000만 원, 2천만 원 오르는 거는 금방이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미국 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부풀어 있던 그런 돈들이 쫙 정부로 이제 통화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자산의 어떤 가격도 확 내려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항상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했던 얘기긴 한데, 남들 다 할 때 투자에서 현재까지도 돈 번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투자할 때 따라서 편승해서 투자했던 사람 중에 지금 가격이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에 투자해서 현재까지도 돈 번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제 주변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할 때 들어가면 보통 물린다고 하죠. 물린다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색깔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내가 빨간색 구간 전에는 샀어야 돈을 번 거거든요. 주황색, 초록색 구간은 이미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뉴스 기사라든지 주변에서 막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시점이 주황색, 초록색 구간인데, 주황색, 초록색 구간에 샀던 사람이 지금 가격이 90보다 내려가 있어요. 근데 나는 93 그리고 100에 샀어. 근데 내가 지금 8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5%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보면 5%라는 거는 몇 천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을까? 못 팔죠. 못 팔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또 언젠간 오를 테니까 주황색 시점에 샀다고 보면은 93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팔겠다, 이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놓칠 뿐더러 어떤 이제 대출이자,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을 대출 받아서 사거나 전세 끼고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출 이자를 2년, 3년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저런 초록색, 주황색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빨간색 구간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의 주장이면서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만한 책,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천억 자산가의 이제 쓴소리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책이고, 아무래도 재테크라든지 이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도 이런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꾸준히 파고 있고 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어떤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출산율 0.65, 노동시장서 밀려나는 2030 여성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보는 거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게 쉽게 일어나진 않고, 출산율이 단순히 줄어들고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면, 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망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사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순환 국면 도표 이거를 보면은 항상 위기는 있어 왔어요. 뭐 여기 보시는 뭐 석유 파동부터 해서 뭐 IMF 이런 것들, 많은 위기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영원히 망하는 그런 사이클은 없다라는 겁니다. IMF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또 호황을 누리다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왔다는 거죠. 더 먼 옛날에는 더 많은 뭐 전쟁부터 해가지고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존속해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발전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성과를 만들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회사 다니면서 그냥 남는 시간에 투자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투자에 흥미를 갖게 됐고, 그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뭐 책을 한번 내보자라는 제안도 여기저기서 이제 받게 됐으며, 그러고 이제 책을 2권의 책을 출판을 하게 됐죠.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해가지고 뭐 특별한 뭐 금수저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퇴근하고 나서의 남는 시간을 좀 투자 쪽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지금의 경장인이 있기까지 온 거거든요.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공부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은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때 부동산이 더 하락을 하고 뉴스를 켜면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투자자들,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 지금 같은 분위기에 분명히 과거에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자산을 읽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먼저 역사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투자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책 또는 뭐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리스크를 낮추고 불안감을 낮추고요. 그럼 불안감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력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그걸로 돈을 벌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벌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이 쌓여요. 경험치가 쌓이면 다음번에 하실 땐 더
더 큰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 선순환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기본 틀은 시작점은 투자 공부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책인 이제 나는 불황에도 투자한다라는 책 제목처럼, 불황에도 분명히 부자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황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같은 때는 무조건 이제 지켜야 된다, 즉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그 영상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도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이면서도 이제 저의 투자 방법을 이제 다른 교육생들한테 알려드리는 학원 강사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경매 법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쪽에 이제 보시면 지금 같은 불황이라고 하는 시장 속에서도 법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모여요. 저 사람들이 뭐 그냥 저렇게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저기 자리에 갔겠죠. 그리고 돈이 되니까 저기까지 가서 휴가를 내고 가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모르는 세상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돈을 벌고 있고 또 좋은 물건들이 또 경매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불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에서는 이제 낙찰 사례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경매 입찰해서 낙찰 받은 물건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시세가 얼마고 얼마에 받으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기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좀 간접적인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지금 불황이라는 이 시점에서 왜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라는, 투자에 대한 내가 지식을 쌓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불황이라는 시기가 또 영원하진 않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승장이라는 게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 시간, 그 상승장에 내가 돈을 벌려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투자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어떤 이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가는데 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